봅시다. 삼각함수의 활용 고난도 문제부터 보고 그러면 2단원이 마무리가 되고요. 그러고 나서 등차, 등비, 수열 앞부분 다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은 해봅시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 되면 끝나지 않을까 싶어요. 다다음 주 정도 되면 끝나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맞다. 다음 주 토요일 날 지금 빠진다는 학생들이 꽤 있는데 혹시 다음 주 토요일 날 빠지는 사람? 둘. 말고 없어? 그럼 수업을 해야겠다. 어쩔 수 없네. 다음 주 토요일 날 빠진 사람 없죠? 그럼 더 이상? 2명 말고. 그럼 다음 주 토요일은 뭐 수업합시다. 만약에 이제 결석자가 많으면 시험 보려고 그랬는데 그냥 수업을 하고 둘은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그 다음에 설 연휴 기간 동안 특강은 없어요. 알겠죠? 나도 좀 쉬자. 나도 힘들어 죽겠어. 나도 좀 쉬자. 알겠죠? 나도 좀 쉬게 좀 해주세요. 이제 설 연휴 때는 없고 그치만 뭐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연락들 하세요. 알겠죠? 쉬는 중간중간에 내가 답장해줄 테니까. 근데 이제 평소처럼 답장을 빨리 해줄 순 없고 최대한 그날 안에는 하려고 노력을 할 테니까. 그리고 이제 내가 바로 답장을 못하는 경우에 보통 그냥 연락을 남겨놔요. 좀 이따 해주겠다고. 연락을 남겨놓으니까 언제든지 편하게 질문들은 하세요. 설 연휴여도. 아무튼 봅시다. 196번부터 볼 건데 196번에 이런 식의 도형이 있고 지금 요 세 개의 각도가 똑같다. 그래놓고 여기가 2고 지금 각 B가 60도래요. 여기가 각 B가 60도다. 그 다음에 저희가 90도다. 그럼 자연스럽게 여기는 30도가 되겠죠? 맞지? 그랬을 때 뭘 구해라?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AP의 길이와 BP의 길이를 직접 구해서 대입하는 방식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만약에 내가 요 삼각형에서 요 작은 삼각형 있지? 삼각형 ABP라는 거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어떤 각을 기준으로? 요 각도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쓰면 자연스럽게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이 만들어지죠. 코사인 법칙에서. 마치 그렇게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보다 AP와 BP를 직접 구해서 넣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요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는 방식이 있다. 그런데 일단 저 작은 삼각형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려면 당연히 각도든 뭐 변이든 뭔가를 알아야겠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쭉 적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떻게 적어볼 거냐. 일단 보면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라고 나와 있으니까 특수각이죠. 그치? 몇 대 몇 대 몇이야? 1대 2대 루트 3인 거니까 요 길이가 1일 거고 요 길이가 루트 3인 건 알 수가 있고 그다음 두 번째 얘를 그냥 요 각도를 내가 세타라고 두면 요 각도는 60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맞나요? 요 각도는 60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네, 얘를 세타로 두면 얘는 60 마이너스 세타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여기 60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 세타니까 더하면 60도지. 그러니까 요 가운데 각도가 몇 도인 걸 알 수가 있다. 얘가 120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맥락으로 얘를 세타라고 두면 요 각도는 30 마이너스 세타가 돼요. 30 마이너스 세타고 여기가 세타니까 요 각도가 150도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얘가 90도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360도에서 120도, 150도 빼면 되는 거니까. 됐죠? 그럼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일단은 그러면 우리 여기 120도인 거 알겠고 그 다음 요걸 마주보는 길이 1인 것도 알겠잖아. 그럼 무슨 법칙 쓸 수 있겠니? 코사인 법칙 써볼 수 있겠죠. 그치? 대각과 대변이 나왔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120도를 기준으로 코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면 어떻게 되느냐? AP의 다시 1은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P 곱하기 BP 곱하기 코사인 120도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얘잖아. 그럼 뭐만 알면 돼 이제? AP 곱하기 BP만 알면 되네. 너네 삼각형에서 두 변을 갑자기 뜬금없이 곱해. 그거 어디서 쓰는 거죠? 넓이 구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저 넓이 어떻게 구하는 거야? 2분의 1 곱하기 AP 곱하기 BP 곱하기 사인 120도.
에서 쓰죠. 그치? 그럼 우리가 AP 곱하기 BP를 구하기 위해서 뭐로 넘어가야겠구나? 삼각형의 넓이로 넘어가 볼 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봐봐. 그러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1이고 루트 3이니까 전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루트 3인 거 알 수 있지? 맞지? 그럼 방금 했던 것처럼 이 왼쪽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P, BP, 사인 120도인 거 알 수 있어요. 맞나요? 근데 그러면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P 곱하기 CP 곱하기 사인 150도인 거고, 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AP 곱하기 CP 곱하기 사인 90도. 사실은 뭐 그냥 지우면 되는데, 사인 90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치? 맞죠? 그러면 얘들아, 얘를 다 더하면 전체 삼각형의 넓이와 같겠네? 맞지?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AP 곱하기 BP잖아.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BP 곱하기 CP와 AP 곱하기 CP라는 애가 추가로 생겨버렸지. 쟤를 알기 위해서 다시 AP, BP를 알기 위해서 봤더니 뜬금없이 얘와 얘가 생겼어. 그럼 이 두 개 지워줘야 되잖아. 저 두 개를 어떻게 지울 수 있을까요? 저 두 개를 어떻게 지우면 좋을까? 이렇게 보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애가 생겨. 그럼 잘 봐.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잖아. 맞죠? 여기가 직각삼각형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AP고 여기가 CP면 우리 뭐 쓸 수 있냐면 A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은 3이라는 걸 쓸 수 있죠. 그거 가지고 첫 번째 CP를 없앨 수 있어. CP에다가 AP를 집어넣어서. 그런데 그러면 식이 너무 지저분해져. 왜? 제곱이니까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해줘야 돼. 너무 지저분해져. 그래서 내가 이번에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 얘를 각도 세타라고 뒀죠. 마치 그러면 세타에 대해서 사인 값은 요렇게지. 맞죠? 그러니까 사인이 뭐가 돼? 루트 3분의 AP가 되지. 맞죠? 루트 3분의 AP의 길이가 뭐야? 사인 세타야. 그러면 내가 이 길이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니? 루트 3 사인 세타라고 볼 수 있어요. 괜찮니? 왜? 루트 3분의 AP의 길이가 사인 세타여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루트 3분의 코사인 세타가 얘죠. 맞지? 이렇게지? 루트 3분의 얘가 코사인 세타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뭐라고 볼 수 있어? 루트 3 코사인 세타라고 볼 수도 있겠네? 맞나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에 뭐에 대해서 코사인 세타와 사인 세타에 대해서 AP와 CP가 정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걸 통해서 BP도 정리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시면 결국에 우리가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 일단 전체 넓이는 2분의 루트 3인 거 구했고, 이 넓이가 얘인 거 구했고, 얘가 이제 사인 곱하기 코사인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야? 사인 코사인이 몇인지 구하면 되겠네? 맞나요? 그럼 사인 코사인 어떻게 구할래, 여기서? 사인 코사인 어떻게 구하면 될까? 어떻게 구하면 돼? 우리 어차피 이런 거 각도들 다 알잖아. 맞죠? 그래서 여기서든 코사인 법칙이든 사인 법칙이든 쓰면 돼요. 그럼 정리가 됩니다. 알겠지? 왜냐? 여기도 어차피 세타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어차피 세타니까.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세타고 여기가 150도고 여기가 루트 3 코사인 세타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2지? 맞죠? 그럼 어떻게 나온 거야? 이 밑에 삼각형에서 요렇게와 요렇게 뭐가 나온 거야? 두 쌍이 나온 거지? 그럼 밑에 삼각형에서 뭐 쓸 수 있어? 사인 법칙 쓸 수 있죠? 그치? 다시 사인 세타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는 사인 150도분의 2 쓸 수 있죠? 괜찮아? 다시 잘 봐. 다시 정리해보면 이렇게가 됐는데 지금 BP와 CP, AP와 CP가 지금 우리는 없애줘야 되는 애라고, 정확히는 CP를 없애줘야 되는 애라고, 맞죠? 그럼 CP를 없애려고 봤더니 이 삼각형이 직각삼각형이었고, 그래서 그 CP의 길이를 봤더니 루트 3 코사인 세타야. 그럼 이제는 코사인 세타가 뭔지만 알면 되는 거다. 맞나요?
그럼 그 코사인 세타를 어떻게 구할 거냐? 그 코사인 세타가 들어간 밑에 삼각형을 보면 얘에 대한 대각이 세타고 150도에 대한 대변이 2인 걸 알고 있으니 무슨 법칙을 쓸 수 있다? 사인 법칙을 쓸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방금 했던 거 사인 세타 분의 길이 루트 3 코사인 세타는 사인 150도 분의 뭐가 되고? 2가 되고 사인 150도는 180 마이너스 30이니까 얘는 2분의 1이에요. 맞죠? 그리고 이만큼은 얘들아 탄젠트 분의 1이죠. 맞죠? 얘가 탄젠트 분의 1이지. 이렇게. 맞지? 그럼 얘 반대로 넘기고 요게 지금 4니까 얘 반대로 넘기면 뭐가 된다? 탄젠트 세타는.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4니까 반대로 넘기면 4분의 루트 3? 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 됐죠? 됐죠?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뭘 구하면 되고? 코사인 세타 구하면 되고 코사인 세타 구했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CP의 길이 없앨 수 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얘를 더했을 때가 전체와 같다 해서 푸시면 되겠죠. 됐죠? 순서대로 한번 정리해보면 일단 첫 번째보다 첫 번째 우리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삼각형 ABP에서 코사인 법칙으로 식을 하나 찾아냈다. 근데 그 코사인 법칙을 써보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P의 제곱 더하기 BP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였다? AP 곱하기 BP가 뭔지를 찾는 게 우리가 생겼다. 얘를 찾아야 되는 게 생겼다. 그럼 두 번째, 그 AP 곱하기 BP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구하기 위해서 뭐로 넘어왔다? 삼각형의 넓이로 넘어왔다. 맞나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봤더니 중간에 뭐가 생겨? 또 CP의 길이가 생겨버린다. 맞죠? 그래서 그 CP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를 했다? 삼각형, 세 번째, 삼각형 BPC에서 사인 법칙을 썼다라는 거죠. 맞죠? 삼각형 BPC에서 맞죠? BPC에서 사인 법칙을 써서 구해주면 된다. 그럼 사인, 코사인, 탄젠트 다 구할 수가 있고 그거 가지고 길이 구해서 봐주시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끝나요? 끝나요? 그래서 결론은 사실은 얘를 이렇게 구해도 되고 지금 저렇게 해서 다 계산을 하다 보면 결국 AP가 몇인지 BP가 몇인지까지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구했다 보니까 어차피 코사인 구하면 얘 나오는 거고 사인 구하면 얘 나오는 거잖아. 그리고 얘가 나온다는 건 얘도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저기다 이 식에다가 BP를 알고 있으면 BP 집어넣으면 AP도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시작은 저렇게 코사인 법칙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는 AP가 몇인지 BP가 몇인지를 다 구해서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한번 순서 맞춰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지금 고난도 문제라 풀이가 되게 길어서 일단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셔서 197번 볼게요. 197번. 197번은 우리가 방금 봤던 1번 문제보다는 훨씬 더 쉽습니다. 좀만 생각하면 돼요. 좀만. 그럼 보시면 그림과 같이 길이가 2인 선분 AB의 중점 O를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서 호 AB를 2등분하는 점을 C라고 하자. 선분 OB 위의 점 P에 대하여 선분 OA 위의 점 Q와 점 B를 포함하지 않는 호 AC 위의 점 D가 CP는 PQ고 CP는 PQ라고 나와있네요. CP는 이 길이는 이 길이와 같고 그다음 두 번째 CD는 요 길이와 같다라고 나와 있을 때 코사인 COD야. 그럼 너네 코사인 값은 각도가 커질수록 커지는 거고 뭐 작아질수록 작아지는 거니? 그러니까 코사인 함수가 증가 감소가 정해져 있어? 그게 아니잖아.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결국 코사인의 최대 최소를 구하겠다고 해서 쟤를 그냥 저 값 그대로 보면 각도가 커질수록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작아질수록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 상태 그대로는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럼 뭐를 구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일단은 COD가 있는 거 볼게. COD가 들어간 요 각도를 보자는 거잖아. 근데 이 각도가 들어간 이 삼각형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반지름이니까 지금 1이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니까. 마찬가지로 이 길이
도 1이죠. 맞지? 맞지? 그러면 결국에 요 각도를 알고 싶은 건데 그 각도에 대한 두 변 알고 있고요. 지금 CD의 길이와 CQ의 길이가 같다라는 정보도 저 삼각형에서 나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우리가 코사인 COD를 구하기 위해서 여기서 첫 번째로 코사인 법칙을 씁니다. 왜? 각도 자체로 보면 최대 최소를 못 구한다라는 거예요. 알겠지? 그러면 첫 번째 뭘 해볼 거냐? 삼각형 COD에서 이렇게 써볼게요. 코사인 각 COD는 2 곱하기 양쪽 두 변이죠? 2 곱하기 양쪽 두 변 1 곱하기 1분의 1 더하기 1 마이너스 CD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CD의 제곱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최대 최소를 알고 싶다고? 그럼 결론은 뭐야? CD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코사인은 작아지는 거고 CD의 길이가 짧아질수록 코사인은 커지겠네요. 그럼 이제 정해졌잖아. 결국 코사인의 최대 최소는 뭐와? CD의 최대 최소와 반대로 보면 되겠구나. 맞죠? 맞죠? 이제 정해진 거야. CD가 길면 코사인은 작아지는 거고 CD가 짧으면 코사인은 커지는 거고 이렇게 정해진 거라고. 우리 처음에 뭐였다고? 각도가 커질수록 코사인이 커진다? 아니라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고. 맞죠? 맞죠? 그래서 각도 자체로 보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길이로 바꿔주기 위해서 코사인 법칙을 썼다라는 거고 그런데 CD의 길이가 결국 뭐와 같으니까? CQ의 길이와 같으니까 우린 지금부터 뭘 보겠다? CQ의 길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다른 애들은 다 고정이 돼 있는데 Q와 P는 움직이는 점이에요. Q는 어디 위에 있느냐? Q는 지금 여기 OA 위에 점 Q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Q는 OA를 그냥 움직이는 점이고 P도 마찬가지로 OB 위에 점 P라고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도록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도록 그냥 움직이는 점들이야. P와 Q는.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얘가 길었으면 좋겠어. 그럼 Q를 어디로 보내면 돼? Q가 이 위로 움직여? 그럼 어디로 가야 이 길이가 가장 길어져? Q를 A로 보내면 길어지죠. 반대로 Q를 어디로 보내면? O로 보내면 작아지죠. 맞죠? 그러면 우리는 CD의 길인데 CD의 길이가 결국 CQ의 길이랑 똑같으니까 Q가 어디로 갈 때? Q가 A를 향해 갈 때가 얘에 대한 최대값이 만들어지는 거고 Q가 O를 향해 갈 때가 얘에 대한 최소값이 만들어지는 거고 그럼 그거를 거꾸로 보면 얘를 최소값일 때로 정의를 내리고 얘를 최대값일 때로 거꾸로 보면 얘가 나오는 거죠. 빼는 거니까. 맞지?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Q를 A로 보냈을 때와 Q를 O로 보냈을 때의 CQ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핵심입니다. 됐죠? 그러고 나면 계산은 쉬워요.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얘 다 지울게. 그럼 첫 번째로 어떻게 보는 거냐? 내가 Q를 A로 보내면 CA의 길이가 여기 이제 Q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맞죠? 맞죠? 그럼 Q를 여기까지 보냈어. 근데 우리는 CP의 길이와 CP의 길이와 PQ의 길이가 같아야 돼.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P가 어디에 있으면 되니? 내가 CP의 길이부터 PQ의 길이까지가 같도록 P를 찍어줘야 된다고? 그럼 P를 어디로 움직이면 돼? P를 내가 일로 움직이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져서 P가 괜찮지. 그러면 Q는 A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지금. 맞죠? A까지 갈 수 있는 거야. 근데 두 번째, 내가 Q를 O까지 옮겼어, 이렇게. Q를 일로 보냈어. Q를 일로 보냈어. 그럼 도대체 P를 어디다가 찍어야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질 수 있어? P를 내가 B로 보내볼까? 이렇게. 이 길이 같아지니? 얘는 직각삼각형이면 얘는 B변이고 얘는 밑변인데? 둘이 같아질 수 없죠. 그러니까 Q를 내가 O까지 보내버리면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아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Q는 A까지는 보낼 수 있어. 괜찮아. 근데 Q를 O까지 보내봤더니 그럼 P를 찍을 데가 없어. 맞죠? 맞죠? 그러니까 Q는 O까지는 못 가. 최대한 가까이 가겠지만 Q를 O에 최대한 가까이 가겠지만 O까지는 못 간다. 그냥 이쯤 찍어보면 Q를 그럼 이쯤 찍어보면 P가 최대한 어디로 가면 되겠어? P가 최대한 1로 가면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지는 이 지점을 찾으면 되겠죠. 맞지?
여기서 보면 잘 봐. Q가 왼쪽으로 갈수록 P도 왼쪽으로 따라와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Q가 오른쪽으로 갈수록 P도 오른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Q를 왼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P도 왼쪽으로 O까지 오면 되는 거고 Q를 오른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P를 B까지 보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결론 뭐다? 얘는 괜찮다. 얘는 괜찮다. 근데 얘를 해봤더니 얘는 불가능하고 어떻게 보겠다? P를 B까지 보낸 경우를 보겠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시면 되겠네요. 됐죠? 그럼 얘를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서술을 해보면 첫 번째 삼각형 COD에서 어떤 삼각형에서 뭘 쓰는지 이런 걸 쓰셔야 돼요. 알겠죠? 항상 왜냐면 지금 해설지에 도형이 그려져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도형을 보겠다. 삼각형 COD에서 코사인 COD는 방금 우리가 했던 요걸 통해서 뭐가 된다? 1-2분의 CD 제곱이 되고 얘는 뭐라고 쓸 수 있다? 1-2분의 방금 우리가 썼던 CQ의 제곱으로 바꿔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위에 건 안 쓰셔도 되고. 됐죠?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뭘 보겠다? CQ의 길이를 보겠다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CQ의 길이가 선분 CQ가 최대면 코사인 각 COD는 최소이고 반대로 CQ가 최소면 얘는 최대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 세 번째 어디로 넘어가면 되겠어? 그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거 CQ는 언제 최대다? CQ의 길이는 점 Q가 점 A 위에 있고 A에 가고 A와 같아지고 A 위에 있고 그냥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점 P가 어디 있을 때? 점 P가 점 O 위에 있을 때 최대이다. 쓰시면 되겠죠? 그치? 그러면 아까 했던 거 Q가 점 A에 위치해 있고 점 P가 O에 위치해 있고 요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얘가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뭐가 되는 거야? 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맞죠? 최대이다. 따라서 CQ의 최대값은 뭐다? 루트 2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또? 그럼 뭐가 돼? 코사인 COD의 최소값은 뭐야? 얘 루트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이니까 0이겠네요. 됐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CQ의 길이는 점 P가 어디 위에 있을 때? 점 B 위에 있을 때 최소다. 점 B에 있을 때 최소다. 그러면 점 P를 B에 찍고 Q를 찍고 우리 요 삼각형 그려야 되는 거잖아. 요 삼각형. 맞죠? 그럼 우리 지금부터 뭘 구하는 거야? 요 길이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을 거라고요. 맞죠? 그런데 이 각도가 몇 도겠니? 45도겠지. 맞죠? 그 다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몇이겠니? 루트 2겠죠? 맞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루트 2겠지? 그럼 무슨 법칙 쓰면 돼? 코사인 법칙 쓰면 CQ의 길이가 나오겠네요. 맞죠? 그럼 따라서
밑에다 쓰면 안 보이니까 빈 공간에다가 쓸게요. 얘 밑에다가 이렇게 이어서 쓰시면 돼요. 따라서 CQ의 길이의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다? 2 더하기 2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코사인 45도 이렇게 쓰고 요 앞에다가 이거 빼먹었다. 삼각형 따라서 삼각형 CQP에서 어떤 삼각형에서 쓰는지를 써주셔야죠. 얘에서 얘는 얘다.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시면 얘는 2분의 루트 2니까 지워지고 루트 2니까 4 마이너스 2 루트 2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예고. 그러면 여기 썼던 거 그대로 코사인 각 COD의 최대값은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2를 나눠서 빼시는 거니까 루트 2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 놓고 최대 최소의 합은 2를 더하면 얘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 198번. 198번에 BC의 길이가 10이고요. BC의 길이가 10이고 이등변 삼각형이 아닌 삼각형 ABC가 있고 쟤를 만족한다. 우리 삼각형에서 이런 거 나오면 코사인, 사인에다가 지금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집어넣어서 길이로 바꿨던 거 기억나시죠? 그치? 뭔 소리야? 코사인 B에다가 뭐 2AC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그런 거 다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AB의 점 P에 대하여 APC의 외접원의 넓이 그 다음에 BP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했더니 이렇게 된대. 그러니까 뭐 쓰라는 거야? 사인 법칙 쓰라는 거죠 지금. 외접원의 넓이 나왔으니까. 그랬을 때 선분 AB의 길이는 뭐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써서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정리해보시면 BC의 길이가 10이고 우리가 삼각형에서 보통은 여길 A라고 놓고 여길 B라고 놓고 C라고 놓으면 여기 A, 여기를 C, 여기를 B 이렇게 쓰죠? 맞지?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지금 코사인 B는 어떻게 쓸 수 있다? 이제 뭐 시작할 땐 이렇게 쓰면 되겠죠? 코사인 B 곱하기 그냥 이렇게 바로 시작합시다. 코사인 B는 뭐다? 2AC 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서 사인 B는 2R 분의 B라고 쓸 수 있는데 여기 문제에 R이 있어 없어? 얘네들은 괜찮아. 얘네들은 왜? 우리가 수학에서 각 A에 대한 대변을 스몰 a라고 하는 거는 수학적으로 이제 다 약속이 돼 있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서는 R은, 라지 R은 뭔지 정의를 내리지 않았죠. 그러니까 뭐 해줘야 돼? 얘를 쓰기 위해서는 이 앞에다가 뭘 써줘야 돼?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쓰고 시작을 해야겠죠. 그러면 라지 R이라는 문자는 문제에 정의 내려져 있지 않은 거니까. 이해되지?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저기서 코사인 C는 2AB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사인 C는 2R 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나요? 그랬을 때 쟤는 이제 앞에 두 개 곱한 거와 뒤에 두 개 곱한 게 같은 거니까 따라서 2AC 분의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B제곱 곱하기 2R 분의 B는 2AB 분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곱하기 2R 분의 C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근데 너네 해설지 쓸 때 이렇게 써놓고 양변에다가 우리 평소 풀듯이 사선 긋지 마. 알겠죠? 사선 긋는 거 아니야.
이제 너네가 풀 땐 상관없지만 해설지 했을 때는 사선 그으면 안 돼. 못 알아보잖아, 그럼. 알겠죠? 알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지울 거고, 나는 그냥 사선 그을게. 너는 긋지 마. 이렇게 그을 거고, 그 다음에 E 없어질 거고요. A 없어질 거고요.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C를 반대로 넘기시면 여기 C제곱으로 바뀔 거고, 여기 B를 반대로 넘기시면 B제곱으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치? 그러면 이걸 전개해보면 B제곱, A제곱 있고, C제곱, 다시 B제곱, C제곱 있고요. B제곱, C제곱 있고, 여기 C제곱, B제곱 있으니까 얘도 지울 수 있지, 이렇게도. 맞죠? 그래서 남은 거 적어보면, 이렇게 곱하면 A제곱, B제곱이고, 그 다음 마이너스 B 4제곱이고요. 는 이렇게 곱하시면 A제곱, C제곱에 마이너스 C 4제곱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그치? 그랬을 때 내가 얘를 이쪽으로 몰고 얘를 이쪽으로 몰면 어떻게 되느냐? A제곱에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은 B 4제곱 마이너스 C 4제곱이니까 B제곱 플러스 C제곱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B제곱 플러스 C제곱 곱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돼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느냐?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라고 돼 있어.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니까 B제곱 C제곱은 음수가 아니겠지? 맞죠? B제곱과 C제곱, B제곱과 C제곱은 서로 다른 애들이겠죠? 맞죠? 그러니까 0이 아니게 되겠지? 그러니까 내가 양변을 얘로 나눠줘도 상관이 없죠? 이등변 삼각형이 아니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면 나누면 안 돼. 맞죠? 그러니까 뭐만 남는다?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남는다. 결론은 각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각 A는 90도인 직각삼각형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맞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얘가 이제 직각삼각형인 거 알았어? 보시면 지금 직각삼각형 그걸 보시면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직각이 A인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A, B, B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B를 찍고 여기다가 C를 찍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문제에 나와 있듯이 BC의 길이는 요 길이는 루트 10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 B 위에 점 P를 찍었대. 그래 놓고 뭘 보고 있는 거야? APC 삼각형. APC 요 삼각형 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BPC 요 삼각형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 왼쪽 삼각형과 요 오른쪽 삼각형, 얘를 S1, 얘를 S2 각각의 외접원의 넓이를 S1, S2라고 했을 때 얘 대 얘인 거니까, 그럼 S1 대 S2가 몇 대 몇인 거야? 9대 16인 거지? 반대로. 맞죠? 9대 16인 거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몇 대 몇인 거야? 3대 4인 거죠? 맞죠? 그럼 내가 S1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1이라고 하고 S2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2라고 하면 얘 대 얘가 몇 대 몇이다? 3대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삼각형. 이 삼각형의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야? 다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이죠. 맞지? 직각삼각형의 외접원은 항상 뭐가 지름이다? 빗변이 지름이다. 그러면 이 라지 R1은 결국 뭐가 된다? 2분의 CP의 길이가 되겠지. 맞나요? 2분의 CP의 길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럼 우리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얘만 구하면 되네. 맞나요? 얘만 구하면 되는데 얘 대 얘가 3대 4라고요? 그러면 이 길이 구할 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CP의 길이로 나타내질 수가 있는 거죠? 맞지? 그러면 우리가 결국 구해야 되는 게 AB의 길인데, 지금 이 삼각형에서 이 왼쪽 삼각형?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반지름이 CP의 길이로 표현이 돼 있다고요. 맞죠? 외접원의 반지름이 뭐로 표현되어 있다고? CP의 길이로 표현이 돼 있다고? 잘 봐. 라지 R1 대 라지 R2가 3대 4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얘가 뭐다? 얘가 2분의 CP의 길이다. 그러면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다시 곱해보면 2 곱하기 CP의 길이는 3 곱하기 R2니까 R2의 길이는 뭐가 된다? 3분의 2 CP의 길이가 되잖아. 맞죠?
근데 저 왼쪽 삼각형에서 얘를 기준으로, 각 B를 기준으로 사인 법칙을 쓰면, 각 B를 기준으로 사인 법칙을 쓰면 얘는 사인 B분의 뭐를 했을 때 CP의 길이를 하면 2R이 나오는 거지. 그럼 얘를 뭐로 나눠? 반으로 나누면 얘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CP의 길이가 어떻게 돼? 약분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된다? 사인 B분의 1이 3분의 4가 된다. 사인 B는 뭐가 된다? 4분의 3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인 B는 4분의 3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맞지? 중간에 이제 원래는 써야 되는 게 조금 생략이 되긴 했는데 풀이가 길어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사인 B 어떻게 구하는데? 얘분의 얘가 사인 B잖아. 그럼 이 길이 구할 수 있니 없니? 구할 수 있죠. 그치? 그러면 피타고라스 써서 AB의 길이 구할 수 있죠. 맞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 얘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 내가 완벽하게 중간에 다 못 써줘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다? 이 삼각형의 종류가 뭔지 먼저 구해야겠죠. 그치? 근데 너네가 지금처럼 이렇게 다 풀었어. 먼저 이제 문제지에다가 다 풀었을 거 아니야? 맞죠? 그럼 해설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얘가 딱 봐도 길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 우리. 맞지?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좀 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어? 원래 우리가 이렇게 쓰고 이렇게 넘어간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찾아내는 건데, 얘를 좀 줄인다라고 가정을 하면 삼각형 ABC에서 얘 임으로 이라고 쓰면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되겠어? 다시 삼각형 얘는 일단 쓰셔야 될 것 같고요. 얘는 삼각형 ABC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면 쟤는 코사인 B 곱하기 사인 B는 코사인 C 곱하기 사인 C는 뭐라고 볼 수 있다? 얘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얘다. 이렇게 바로 넘어가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중간 계산 과정 지우고. 얘까지는 쓰셔야 되고요. 당연히. 얘가 왜 나왔는지 알아야 되니까 얘까지는 쓰시고 그걸 가지고 중간 과정 지우고 얘로 바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한 줄 안에 정리가 되겠지?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한 줄 적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얘가 90도인 거 알고 있으니까 방금 우리가 처음 했던 거, 삼각형 얘의 반지름을 다시 라지 R1이라고 하고 얘를 라지 R2라고 하겠다. 이건 당연히 적으셔야 되는 거고, 미지수를 새롭게 정의 내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얘 대 얘가 S1 대 S2가 3대 4이므로 9 대 16이므로 얘 대 얘가 3대 4다 쓰면 되겠지. 그래서 첫 번째 얘 쓰시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뭐 쓰는 거야? 얘 쓰는 거죠. 맞죠? 길이비 구해야 되니까. 그 다음 세 번째 뭐야? 세 번째 R1이 2분의 CP가 되는 거에 대해서 적으면 되겠죠. 세 번째. 맞나요? 괜찮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를 집어넣어서 R2가 이렇게 되고 거기서 사인 법칙 써서 사인 B 구하는 거. 사인 B를 구하는 게 결국 네 번째.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사인 B 구했으면 마지막 A, B의 길이 구하는 것까지가 다섯 번째겠죠. 그치? 그러면 그 다섯 개 중에 네 개가 걸릴 거라고. 알겠지? 그치? 특히 어려운 문제에서는 한 5개 정도 적으면 된다라고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죠? 저번 시간에도.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줄여라 라고 하면 뭐 사실 쟤는 나와 있는 거라서 얘는 뭐 빼도 되겠지. 뭐 당연히 적긴 해야겠지만 채점 기준에서 빠질 확률이 제일 높은 건 얘겠죠. 되겠죠? 무튼 뭐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가 빠질지 모르는 거니까 그거는 되게 주관적인 거니까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는 한 5개 정도 잡아서 쓰시면 된다라고 얘기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부터는 어려운 문제를 안 남겨놔야겠다. 시작하자마자 어려운 문제 풀리니까 죽겠지?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어. 쉬운 거야. 등차수열, 등비수열. 근데 내가 항상 가르치면서 느끼는 건데, 나는 수열이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 근데 아니지. 별로 이렇게 수열이 안 쉽죠. 너네는. 그래서 수열을 한번 같이 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너네가 수열을 어떻게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 약수령에서 수열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참 이제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너네한테는
일단은 수열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요. 왜냐면 수학적 귀납법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 왜냐면 내기가 좀 힘들어. 증명을 내는 게 아니면 너네한테 수학적 귀납법을 내기가 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낼 만한 문제가 딱히 없다 보니까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이 여태까지 나온 적이 없었어요. 근데 뭐 당연히 너네 때 운이 안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공부는 할 겁니다. 다른 단원에 비해서 이제 조금 하긴 할 거지만 하긴 할 거고, 그 다음에 등차, 등비, 그 다음에 그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있지?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 다음 시그마, 이렇게 네 가지가 크게 있는 건데 그 네 가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편은 아니에요. 그리고 나오는 거의 절반 이상은 쉬운 문제로 나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어. 여태까지 막 수열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온 적은 없었거든. 우리 막 모의고사 킬러 문제처럼 수열 문제가 엄청 어렵게 나온 적은 없었어요. 여태까지는 없었고, 대부분 개념 문제였고, 아니면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아니면 그냥 숫자 때려 넣어가지고 맞추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50번째 항을 찾아야 돼. 근데 10개가 주기야. 그럼 주기 10개를 쭉 쓰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문제, 좀 더러운 문제긴 하지만 그런 문제가 나온 적도 있긴 한데 그런 식이 대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수원 할 때 수열을 막 되게 복잡하게 배우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잘 안 가르치는 편이긴 한데 막 복잡하게 막 이거 배우고 저거 배우고 막 이상하게 그래프 그리고 막 그렇게 푸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약수령에서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어차피 그걸 못 쓰니까. 그래서 그냥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그냥 정석대로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열은 정석대로 푼다. 정석대로 푼다라는 건 이런 거, 예를 들어서 등차 수열에서 A5가 나왔어. 즉 5번째 항이 나왔어.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면 돼? 아, 얘는 A 플러스 다디다. 이렇게 바꾸는 거 기억나니? 맞죠? 초항에서 공차를 4번 더하면 된다. 만약에 등비 수열이 나왔어. B5가 나왔어. 등비 수열이야. 그럼 뭐라고 쓰면 돼? 초항에다가 공비를 4번 곱하면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바꿔서 계산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평상시에 수업 문제를 풀 때는 이게 길어지거든, 풀이가. 정석대로 풀면 풀이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 수열 문제는. 그래서 자꾸 다른 방식을 설명을 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많이 나올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어차피 다른 방식대로는 못 풀어. 어차피 답을 구하면 그렇게 구할 수 있지만 해설제는 그런 방법을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방식대로 뭐 그래프로 풀거나 뭐 다른 방식대로 푸는 거를 쓸 수 없으니까 그냥 수열은 정석대로 푼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태까지 배웠던 수원 때 우리가 풀었던 수열보다는 좀 더 쉽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정석대로 가면 되니까. 아무튼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나오는 등차 수열이고, 등차 수열에서의 일반항은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 A에는 A 플러스 M-1 D, 이거 외우시면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알아두셔야 돼요. 방금 저거.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기 위해서 뭐를 알면 된다? 초항과 공차 D를 구하면 된다. 알겠지? 그래놓고 여기 정석식에다가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등차 수열은 초항과 공차를 구하는 거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 그 다음 나오는 게 등차 수열의 합이죠. 등차 수열의 합에서 2분의 여기 n은 항의 개수를 의미하고 a와 a는 초항, l은 마지막 항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항. 알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건데, 뭐 얘를 외우신 분들은 얘를 쓰셔도 되고요. 나는 얘보다는 이제 보통 얘를 많이 쓰는 편이기는 해요. 알죠? 근데 얘를 쓰든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알겠죠? 내가 수업할 때 얘로 풀어줄 건데 나는. 알겠죠? 근데 너네는 얘가 편하면 얘로 푸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어차피 똑같은 식이니까.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래서 문제로 바로 볼게요. 어차피 우린 정석대로 풀 거니까. 보시면 그러니까 201번처럼 저런 애가 나왔을 때 일단은 등차 수열이라고 했는데 공차 D가 정의 내려져 있지 않지. 그러면 수열 문제에서 항상 빠지면 안 되는 게 뭐냐? 아, 공차를 D라고 두겠다라는 말은 빠지면 안 돼. 알겠지? 알겠죠? 꼭 쓰셔야 됩니다. 수열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첫 번째로 할게 수열 AN의 공차를 D라고 하면 제 A9 마이너스 A1은 어떻게 돼? 8D로 바뀌겠죠? 맞나요? 얘가 뭐니까? A1 플러스 8D니까 초항에다가 8D만큼 더한 거니까. 맞죠? 그러면 얘가 0보다 작다. 그러니까 D는 음수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괜찮나요?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도 막 어렵게 해석하지 마. 그냥 집어넣어. 절대값 A1은 절대값 A1 더하기 8D는 10이므로 D가 음수였잖아. 맞죠? 그럼 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야? 얘가 큰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얘는 뭐고? A1은 10이 될 거고, 쟤는 양수일 거고, 앞에 건. 그럼 뒤에 건 음수겠죠. 맞지? 뒤에 건 음수니까 뭐가 된다? 절대값 10 플러스 8D는 10. 그러니까 D는 얘가 결국 마이너스 10이 돼야 되는 거니까 8분의 20이니까 4로 약분하면 마이너스 2분의 5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죠? 됐죠? 이렇게 해서 하고 따라서 A15는 A1 더하기 14D고 그게 몇인지 계산을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 3개 정도 쓰면 되겠지. 여기다가 난 좀 더 불안하다, 좀 더 추가해야겠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이므로 A1은 양수이고 A1 플러스 8D는 음수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값을 이렇게 푸는 거를 보여주면 되는 거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정석대로 가세요. 정석대로 이상한 거 이상하게 막 풀지 마시고, 알겠죠? 너네가 수능 풀 때는 수열을 막 다른 방식으로 푸는 게 중요하고 나도 이제 수능 가르칠 때는 그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약수령에서는 그렇게 푸시면 안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애들도 쭉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쉬운 문제라. 이거 202번 같은 거 만약에 202번 같은 게 약수령에 나오잖아. 그러면 결국 좀 읽어보면 초항이 마이너스 3분의 10이고 공차가 3분의 4인 등차수열 AN에 대하여 M과 AM은 자연수다. 그러니까 M은 어차피 자연수야. 맞지? 그치? 우리 일반항에다가 넣는 숫자는 무조건 자연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우린 뭘 찾는 거야? AM 중에 자연수가 되는 M 값을 찾아주는, 다시? AM 값을 찾아주는 거예요. AM 중에 자연수가 되는 걸 찾아주면 돼. 맞지? 맞지? 그럼 어떻게 찾으면 돼? 숫자 집어넣으시면 되죠. 맞죠? 그렇게 해서 BN을 새롭게 정의를 내리시면 됩니다.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일반항 찾아주고 그러고 나서 AM 중에 자연수가 되는 N값들 쭉 찾아서 적어서 BN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런 식으로 찾아서 그냥 정석대로 푸시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갈게요. 207번도 얘가 원래는 막 다른 방식대로 풀어놔도 원래는 다른 방식대로 푸는데 지금 일단은 요 L은 지우시면 됩니다. 오타예요, 오타. L은 없는 거예요. 제가 왜 오타로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L은 문제에도 안 나오고 답지에도 없는 애입니다. 그렇죠? 지우시면 되고. 그럼 얘 보면 가에서 가를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집어넣으면 돼. 알겠지? 단순히 생각해, 단순히. 어떻게 생각하면 돼? 쟤는 얘도 마찬가지로 초항이 A라고 나와 있고 공차는 자연수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린 뭐라고 하면 돼? 공차를 D라고 하겠다라고 시작하면 되죠? 그치? 그러고 나서 쟤는 어떻게 바꾼다? 가에서 쟤는 A 플러스 3D는 A 플러스 7D고 그러면 없어지고 넘기면 A는 몇 D가 된다? 4D가 된다. 라는 거 괜찮아? 그치? 그럼 초항 A인 거 알겠고 초항 A가 4D인 거 알겠고 공차도 D니까 우리 일반항 구할 수 있겠네? 맞죠? 그럼 따라서 AN은 뭐가 돼? AN은 초항 더하기 n-1 D가 되죠. 괜찮니? 그러면 얘는 뭐가 된다? DN 에다가 4D에다가 마이너스 D니까 플러스 3D 이렇게 쓸 수 있겠네. 됐나요? 아니면 뭐 D로 묶어서 N 플러스 3D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놓고 나에서 어떤 자연수 M에 대하여 AM은 10이래. 그러면 뭐라고 쓸 수 있어? 나에서 AM은 우리 방금 했던 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D로 묶어볼까? D에 M 플러스 3 이렇게 될 거고 는 10이잖아. 맞지?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돼 있다고? M도 자연수고
D도 자연수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D는 12의 무슨 수? 약수가 되겠죠. 맞죠? 따라서 D는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기서 첫 번째 D가 1인 경우 그럼 바로 넘어갑시다. D가 1인 경우 얘가 1이면 요만큼은 12가 될 거고요. 그럼 M은 뭐가 된다? 9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D는 2인 경우 D가 2인 경우는 6일 거니까 M은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세 번째 D가 3인 경우 그럼 3이면 얘가 4니까 M은 1이다. 그 다음은 할 필요 없겠죠? 그렇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결국 뭘 구하는 거야? A 구하는 거잖아. 맞죠? 맞죠? 그래서 집어넣어서 A 구해주시면 되겠죠. A가 4니까. 따라서 A는 D에다가 1 집어넣으면 4 또는 2 집어넣으면 8 또는 3 집어넣으면 12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됐죠? 그래서 다 더해주시면 답이겠죠. 맞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채점 기준을 나눈다라고 하면 뭐 이 정도?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08번도 뭐 숫자 집어넣어서 직접 보시면 되고 209번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210번도 어렵게 보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210번도 어차피 첫째 항 1이니까 공차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공차를 D라고 두고 그냥 씩 계산해서 풀어주면 되는 거여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셔서 212번 한번 봅시다. 212번에 등차 수열 AN에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AN과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그럼 첫 번째로 A1 더하기 A12가 18이라고 나와 있고요. S10은 120이라고 나와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시작은 항상 수열 AN의 초항을 뭐 A 그 다음에 공차를 D라고 하겠다. 이번엔 초항도 안 나와 있으니까 아니면은 그냥 초항을 A1이라고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그래서 본인 하고 싶으신 대로 처음에 조건 딱 써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가에서 쟤는 A 더하기 A 플러스 11D는 18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러면 2A 플러스 11D는 18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 나에서 S10이니까 나에서 S10은 어떻게 쓸 수 있어? 2분의 초항이 A고 마지막 항이 A 플러스 9D잖아. 맞지? 10번째 항이니까 그 다음에 곱하기 항의 개수 10 이렇게 쓰면 되죠. 맞지? 그러면 약분해서 얘가 120이다. 이렇게 쓸 거고 그럼 약분하면 5일 거고요. 5 약분하면 44 아니다 2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2A 플러스 9D가 24다. 이렇게 쓰겠지? 그럼 뭐 하면 돼? 두 개. 연립하시면 AD 나오겠죠? 맞지? 그럼 따라서 A가 몇이고 D가 몇인지 찾고 우리 결국 SN이 0보다 작은 거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럼 이렇게 두 개 찾았으면 뭐도 찾아줘야 돼? SN이 몇인지도 찾아줘야겠죠? 그러고 나서 N값 찾으면 되겠지? 됐나요?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계산은 쉬운 거니까 그리고 정석대로 가면 되는 거니까 이 정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214번에 너네 이런 거 기억하셔야 돼요. SN이 나왔어. 문제 SN이 나왔어. 그러면 SN을 가지고 AN 구하는 방법 SM-SM-1은 AN이고 N이 2부터다. 그 다음에 A1은 뭐다? S1이다. 요거 씩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지? 쟤도 마찬가지로 초항부터 N항까지 합 SN이 쟤래. 그러니까 SN을 준 거야. SN을 줘놓고 AN을 구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기서 지금 A4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뭐 집어넣으면 돼? 4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S4-S3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는 굉장히 간단하게 풀리는 거니까 뭐 사실 얘는 뭐 쓸만한 가치도 없고요. 알겠죠? 근데 그런 거긴 한데 일단은 문제에서 지금처럼 SN이 나왔을 때
문제에서 지금처럼 SN이 나왔을 때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봐주시면 되겠다. 그리고 항상 1항부터 되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알겠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등비수열로 넘어가셔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 AN은 AR의 n-1제곱인 거 알고 계시죠? 맞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등비수열의 합공식도 당연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너네가 여태까지 풀었던 수원 문제에서 또는 수능 문제에서 공비가 1인 경우는 안 나올 거야. 맞죠? 왜냐면 사실 공비가 1인 수열을 가지고 등비수열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하잖아. 맞죠? 그러다 보니까 너네가 여태까지 봤던 수원 문제 혹은 앞으로 볼 수능 문제에서 공비가 1인 경우는 답이 될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잘 안 따지지 너네. 맞죠? 그런데 약수량에서는 따져주셔야 돼요. R이 1인 경우와 1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알겠지? 알겠지? 왜? 얘가 안 되는 것까지 언급을 해야 된다는 소리야 결국은. 이해되셨죠? 수열의 합을 구할 때 R이 1이 아니라고 문제에 나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말이 안 나와 있으면 R이 1일 때는 이렇게 풀어야 되고 R이 1이 아닐 때는 이렇게 푸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얘는 R이 1보다 클 때 얘는 R이 1보다 작을 때 이런 공식 쓰는 거 기억나시죠? 공식들은 다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공식들이 왜 나오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으니까 설명을 안 할 뿐이고 그 대신 공식들은 외워주셔야 되고 우리가 서술할 때 신경 써야 되는 거 이렇게 두 개. 1인 경우도 꼭 안 되는 걸 언급하셔야 된다. 웬만하면 안 될 거니까. 웬만하면 안 될 거니까 안 되는 걸 언급하셔야 되고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 보면서 한 번 더 얘기하는 걸로 할게요. 넘어가셔서 계속 얘기했지만 정석대로 가시면 됩니다. 219번에도 마찬가지로 보면 초항이 8이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 있고 SN이 있대. 그리고 그 SN을 여기다가 집어넣겠대. 그럼 뭐 하면 돼? 일단 첫 번째 SN부터 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두 번째 SN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SN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나눠서 보셔도 되고 아니면 SN이 400보다 크다 또는 -400보다 작다로 나눠서 푸시면 되겠네요. 그럼 한번 풀어봅시다. 보시면 지금 초항이 8이고 공비가 -2라고 지금 나와 있는 거니까 SN은 뭐라고 볼 수 있다? 1 -R분의 초항 8에 1 -R의 n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럼 결론 얘는 뭐가 되느냐? 얘는 3분의 8에 1 -2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맞나요? 근데 여기서 n이 뭐래? n이 홀수래. 그럼 n에다가 내가 홀수를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살아있겠네? 그럼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어서 양수만 보면 되겠네? 맞죠? 그러니까 따라서 n이 홀수면 뭐다? SN은 0보다 크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맞죠? 그래서 지금 저기서 SN은 그러면 n이 홀수니까 뭐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얘가 양수니까. 그래서 3분의 8에 1 -2의 n제곱이 400보다 크다. 그러면 약분하시면 얘가 50이고요. 3 넘어가시면 150 이렇게 되겠죠? 그치? 그러고 나서 1 넘기시면 149일 거니까 그 다음에 n에다가 그냥 뭐 홀수 집어넣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따라서 n은 뭐다? 뭐 이런 식으로 치면 될 것 같네요. 뭐 7 집어넣으면 128이니까 안 될 거고 그럼 8은 짝수니까 안 되고 뭐 답은 9겠네요.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정석대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너네 220번에 여기서 내가 얘기해주고 싶은 게 등비수열을 역수를 하면 등비수열이 되죠. 맞아? 왜? 봐봐. 등비수열 AN이 있어. 그 AN의 일반항은 AR의 n-1제곱이야. 그럼 내가 얘를 역수를 해. 역수를 하면 AN분의 1은 A분의 1 곱하기 R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맞지? 그러니까 등비수열은 역수도 등비수열이야. 또 등비수열은 제곱하셔도 등비수열이에요.
알겠지? 알겠지? 그래서 지금처럼 나왔을 때 그냥 집어넣어서 보셔도 되고요. 근데 그냥 집어넣어서 보기에는 너무 지저분해지니까 어떻게 하겠다? AN분의 1을 새로운 함수 BN이라고 하면, 다시 새로운 수열 BN이라고 하면 BN은 뭐가 된다고? 초항이 A분의 1이고 공비가 R분의 1이 된다. 즉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루트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된다라고 적용을 시키시면 되겠죠. 괜찮니? 어떻게 쓰면 된다고? 얘는 어떻게 하면 된다? AN분의 1을 BN이라고 하면 수열 BN은 뭐가 된다? 초항이 1이고 공비가 루트 2분의 1인 등비 수열이 된다. 따라서 쟤는 지금 B1 더하기 B3 더하기 B5 이렇게 가는 거지? 맞죠? 맞죠? 그래서 쟤는 어떻게 된다? 얘가 지금 공비가 루트 2분의 1이니까 근데 쟤 두 칸씩 가는 거잖아? 그럼 쟤는 공비가 몇인 수열로 바뀌는 거야? 결국 공비가 2분의 1인 수열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거 가지고 등비수열 합공식 쓰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두 칸씩 가는 거니까 결국 몇씩 곱해지겠다? 2분의 1씩 곱해지겠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등비수열은 역수도 등비수열이고요. 등비수열은 제곱해도 등비수열이에요. 마찬가지로 등비수열끼리 곱하셔도 등비수열입니다. 그렇지만 등비수열끼리 더하거나 빼는 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역수의 어떤 등비수열의 역수에 대한 등비수열이 이제 모의고사에 어려운 문제에 많이 등장을 하니까 일단 이 정도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쉬워요. 이 문제 자체는 쉬우니까 풀어보시면 되고 앞으로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등비수열의 역수가 나왔을 때도 등비수열이라는 걸 활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고 나머지 애들 전부 다 그냥 쭉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쭉 집어넣으시면 되고 시간이 45분 우리가 오늘 요 뒤에까지 지금 한 장 반 남은 거니까 227번 봅시다. 227번에 모든 항이 서로 다른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수열 BN을 A의 EN이라고 하자. 수열 AN의 초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고 BN의 합을 TN이라고 했을 때 제가 된다라고 나와 있네요. 맞죠? 그러면 어차피 AN은 등비수열이니까 방금 우리가 했던 것처럼 뭐라고 쓰면 돼? AN의 초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자. 그러면 B에는 뭐가 되는 거야? 초항이 A2인 거고. 맞죠? 공비는 R제곱이 되는 거죠. 맞지?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수열 AN의 초항을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비를 R이라고 하면 B에는 초항이 뭐고? A2, 즉 초항이 AR이고 공비가 R제곱인 무슨 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괜찮니? 괜찮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고 따라서 저기서 나오는 S8은 R-1분의 초항 A에 R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지금 당연히 서로 다른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R은 1이 아니야. 맞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그 다음에 T4는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초항 A R의 8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R의 제곱의 4제곱이니까 맞지? 그러면 이 S8은 2 곱하기 R-1분의 A의 R의 8제곱 마이너스 1은 3 곱하기 R제곱 마이너스 1분의 AR의 8제곱 마이너스 1이므로 그럼 여기서 약분해 볼게요. 이렇게 약분하면 얘 R 플러스 1 되는 거지? 맞죠? 그다음 이렇게 지워지죠? 그 다음에 A 지워지겠지? 여기 다 지워지겠지? 그럼 뭐만 남아? R 플러스 1분의 R은 넘어가면 3분의 2가 남죠? 그럼 뭐가 된다? 이므로 R은 2가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됐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집어넣어서 보시면 끝나는 거죠. 그 R은 2니까 뭐 A는 뭐고 뭐 R은 2니까 A2는 뭐고 B2는 뭔지 집어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이런 식으로 그냥 정석대로 가시면 돼요. 정의 내리고 그 다음에 공식에 집어넣고 대입해서 계산하고 됐죠?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에서 수열이 제일 쉽게 문제가 나와요. 그리고 약간 일단은 어제까지 해서 그 가천대 기출을 다 정리를 했는데 22년도부터 시작이 됐어요. 약수령이 22년도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작년까지. 근데 이제 작년 거는 아직 문제가 안 나와서 문제가 한 아마 6월 7월 넘어가야 나와서 문제가 작년 거는 아직 정리를 못했고 재작년 거부터 해서 쭉 22년도 거가 정리를 쭉 했는데 보면 항상 수원과 수투가 개수가 일치하거든? 문제수가. 근데, 한 해 이과 기준으로 보면 최대 5과목을 다 5개가 시험을 봐. 뭔 소리냐면 말이 잘 안 나오네, 이렇게. 그러니까, 가천대 같은 경우는 학과가 많아. 그리고 뽑는 인원이 많아. 그래서 한 번에 시험을 안 봐. 5시간으로 나눠서 봐. 5타임으로. 5타임으로 나눠서 봐. 그러니까 시험지가 5개야. 시험지가 5개야. 아니면 좀 적은 해에는 시험지가 4개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보는데 그거를 다 합쳐서 딱 반으로 나눠보면 반이 수원이고 반이 수투야. 근데 한 시험을 기준으로는 수학이 이제 9문제니까 항상 4문제, 5문제 이렇게 나와요. 수학이 9문제니까 4문제, 5문제, 수원 4문제, 수투 5문제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단원별로 한 문제씩은 무조건 나온다고 보면 돼. 근데 그게 쉽게 나오느냐 어렵게 나오느냐인 거고. 근데 수열은 어렵게 나오는 단어는 아니다. 어렵게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석적으로 풀면 계산은 길지만 문제 자체는 쉬운 그런 애들이 대다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렵게 나오는 단원이 솔직히 말하면 그 수투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프 추론 문제는. 그래프 추론 문제. 뭐 증가함수 따져가지고 뭐 그래프 추론하는 거, 극대극소 찾고 이런 거. 그런 게 어렵게 많이 나오고 수열은 1번, 2번 정도에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아니면 이제 다른 단원이랑 섞여서 나오거나 그런 식인데 그건 이제 3월 달에 또 우리가 수트 끝나고 기출 보면서 하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전에 말했던 것처럼 수원 수투가 다 마무리가 되면 시험은 일단 한번 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3월달, 4월달, 5월달까지 아마 넘어갈 것 같긴 한데 3월달, 4월달, 아무튼 수원 수투 수특 그러니까 수능 특강 수원 수투를 일단은 우리가 다 할 거고 3월달부터 시작을 해서 다 할 거고 그게 끝나면서부터는 전에 말했던 것처럼 수능 완성 나오기 전까지는 기출문제를 계속 볼 거예요. 그러다가 수능 완성 나오면 수능 완성을 다시 할 거고. 근데 그 기출문제 볼 때는 그때쯤 되면 국어를 어떻게 할지도 너네가 스스로도 정해야 돼. 이제 국어를 안 보는 학교도 있지만 국어를 보는 학교가 대다수고 만약에 이과 기준으로 국어를 보면 국어는 다 맞춰야 돼. 국어는. 그래야 수학에서 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 그러니까 틀려도 되는 문제가 생겨. 근데 국어에서 자꾸 틀리는 애들은 반대로 수학을 다 맞아야 돼. 그럼 그건 더 힘들잖아. 국어를 다 맞추는 것보다. 그래서 국어가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 학원을 다니셔야 되는데 아니면 공부를 따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특을 다 보고 기출문제 볼 때는 국어 문제까지 같이 볼 거예요. 시험을 볼 때. 내가 국어를 해설까지는 못해줘. 미안한데. 내가 국어 해설까지는 못해줘. 그럴 정도의 능력은 없어요. 근데 일단은 기출문제를 만들어서는 드릴 거예요. 그 다음 답지나 이런 거 체크도 같이 할 거고. 그래서 풀어보시고 이과인데 국어에서 한 문제보다 많이 틀린다. 한 문제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 근데 한 문제보다 많이 틀린다. 2문제, 3문제씩 막 매번 볼 때마다 틀린다. 그러면 따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근데 국어는 이제 내가 국어를 막 그렇게까지 분석을 해본 건 아니고 그냥 뭐 어디 설명회나 아니면 뭐 그런 걸 내가 많이 다녀보면 국어는 지문은 수특이랑 수능 완성에서 나와요. 문제는 달라지고. 알겠죠? 그래서 국어도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을 열심히 하면 지문이 눈에 익은 지문들이 나와. 알겠지? 근데 당연히 문제 스타일은 수능 스타일이 아니니까 뭐 빈칸 넣기거든 다. 빈칸 넣기야. 문과는 다른데 문과는 논술형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과인데 국어 문제는 다 빈칸 넣기야. 다 빈칸 넣기야. 그러니까 단답형이야. 풀이 쓸 것도 없어. 그래서 빨리 푸는 애들은 국어 문제 6문제 푸는데 20분 정도 걸리고요. 20분 정도? 20분, 15분에서 20분 정도?
국어 문제 6문제 푸는데 가천대 기준으로. 좀 늦게 푸는 애들은 30분 가까이 걸리는데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건 20분 내로 끊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20분 내로 끊어서 다 맞추는 연습을. 있지? 그래서 문제 자체를 맞추는 건 어렵지 않은데 그걸 시간 안에 빠르게 다 맞추는 게 중요한 거야. 그렇죠? 국어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80분 시험 보는데 국어에다가 30분을 쓰면 수학을 50분밖에 못 써. 9문제 풀어야 되는데. 너네가 나중에 해보면 알겠지만 60분을 재고 시험을 봐도 빡세. 수학이. 다 풀기가. 빠르게 풀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기출 볼 때 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국어는 웬만하면 20분 안에 끊어서 보는 연습을 하시고 수학은 60분 안에 끊어서 보는 연습을 하게 될 거예요. 알겠죠? 무튼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넘어가서 그래서 일단 수학 기출문제 작업은 다 마무리가 됐고 국어 기출문제도 내가 작업 마무리해서 나중에 볼 때 같이 한 번에 볼 거니까 일단은 그렇게 하고 너무 많이 틀린다 싶으시면 수특이랑 수능 완성 국어를 따로 공부를 하든 아니면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거를 다니든 그거는 그때 가서 고민하시면 돼요. 벌써부터 뭐 다닐 필요는 없고. 그런데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국어가 너무 안 나온다. 그러면 국어 비중이 낮은 학교만 골라서 쓰면 돼. 국어 비중이 낮은 학교만 골라서 쓰시면 돼요. 작년에 그 상명대를 붙은 걔도 국어를 진짜 지지리도 못해. 수능 국어가 5등급이야. 5등급, 6등급이야. 그래서 상명대를 붙었잖아. 가천대는 떨어지고. 그 이유가 가천대는 국어가 6문제인데 상명대는 국어가 2문제야. 근데 국어 2문제가 중학교 수준이야. 걔 입에서 나온 말이 상명대 시험을 봤는데 국어 2문제를 5분 만에 풀었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쉽게 나와. 그러니까 그런 것만 골랐으면 되긴 하는데 지금부터 벌써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했는데 안 되면 그때 가서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무튼 그때 가서 또 국어를 공부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는 한번. 근데 보통 내 경험상 국어 수능이 3등급 이상인 애들은 막 그렇게 힘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고 국어 수능이 4등급, 5등급이 되는 애들은 좀 힘들어하는 것 같고 3등급 이상은 한 2등급부터는 쉽다 그러고 2등급부터 쉽다 그러고 3등급은 뭐 그때그때 다르고 4등급부터는 좀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 국어 수능 그 정도 나오는 애들 기준으로.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보고 또 얘기합시다. 아무튼 넘어가셔서 이제 228번은 결국에 이제 어딨니? 결국에 이제 이 넓이를 구하는 게 핵심이거든. 이 넓이를 구하면 이 수열을 구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넓이가 내가 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밑변으로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높이가 되는 거잖아. 맞지? 근데 높이가 전부 다 몇이야 보면 1로 고정이죠? 그치? 그럼 밑변만 구하면 돼. 근데 밑변이 뭐야? 여기서 여기 빼는 거잖아. 맞지? 그냥 뭐 하면 돼? 여기서 여기 빼서 계산만 하시면 돼요. 이해됐지? 좌표의 길이니까. 알겠지? 그래서 문제는 되게 길고 복잡해 보이는데 막상 풀면 너무 쉽습니다. 알겠죠? 그런 거니까. 그럼 밑변 구해서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는데 높이는 1로 고정. 밑변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계산만 하시면 되는 거라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233번만 보고 마무리를 합시다. 233번. 보시면 초항이 1인 수열 AN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자 S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S8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 S4와 S3이 같다라고 나와 있고요. 나에서 이 이상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제다라고 나와 있어. 그러면 일단 우리는 S8을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 맞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AN이 등차다, 등비다 뭐 이런 것도 안 나와 있지. 그냥 수열이라고 나와 있죠. 맞지? 만약에 우리가 등차 또는 등비라고 나와 있으면 그거를 정석적으로 계산을 해서 풀겠지만 그게 지금 아닌 상태니까 수열만 보셔야, 수열 자체로 보셔야 돼요. 수열 자체로. 뭔 소리냐? 수열 자체로 보라는 게 S8이니까 얘 보면 N에다가 몇을 집어넣어 보겠니? 당연히 4를 집어넣어 보는 거죠. 맞지? 여기 S8인데 여기 SEN이 있으니까 그럼 여기다가 나에다가 내가 4를 집어넣어 보면 S8 마이너스 S3은 3 곱하기 5의 제곱 그러니까 75가 된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런데 하필 가에서 S3과 S4가 같다라고 나와 있지. 맞죠? 그럼 내가 얘를 어떻게도 볼 수 있는 거야? S8 마이너스 S4라고 볼 수도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나요?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S8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럼 결국 S4를 없애줘야겠네? 맞죠? 그럼 저기다가 이제 뭐 집어넣어? 나에다가 2를 집어넣어 보겠죠? 맞나요? 2를 집어넣어 보면 S4 마이너스 S1은 3 곱하기 3의 제곱, 즉 27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런데 S1은 결국 뭐니까? A1이니까, 초항이니까. 따라서 S4는 뭐인 걸 알 수 있다? 28인 걸 알 수가 있다. 1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S8이 만들어지는 거죠. 맞죠? 그래서 지금처럼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닌 그냥 어떤 수열인 거야. 초항 1인. 1인. 그래서 얘는 수열 AN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규칙을 모르니까.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고 그냥 수열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S8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4를 집어넣어 볼 건데 4를 집어넣으면 여기 S3이 남는다. 근데 하필 가에서 S3과 S4가 같다라고 줬고, 그러고 나서 S4가 남아있으니까 2를 집어넣어 보니 S1은 1이다라는 것도 준 거다, 사실상. 그래서 그걸 집어넣어서 S4가 28인 것까지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어요.